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쓰레기통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자리입니까? 주방 싱크대 바로 옆입니까? 아니면 거실 한쪽이나 침실 구석에 아무 생각 없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자리 하나가 지난 시간 동안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의 길을 막고 이미 들어온 똥마저 조용히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아끼며 살았고 남들보다 또 늦게까지 버텼는데 왜 통장에는 늘 남는 돈이 없을까? 월급은 들어오지만 카드값과 병원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따라붙고 조금 모였다 싶으면 다시 비워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집안의 기운이 돈을 붙잡지 못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탁한 기운이 모이는 쓰레기통이 재물의 입구나 가족의 중심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절약해도 이상하게 새어나갑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출 하나, 사소한 고장 하나, 예상 밖의 약속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늘 부족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재물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탁한 기운의 중심을 잘못 두면 복은 들어오기도 전에 방향을 틀고 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부적이나 값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쓰레기통 하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물건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쓰레기통 위치를 분명히 떠올려 두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왜 그 자리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왜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고 싶은 것을 참고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며 버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월급날이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통장은 다시 비어있고 겨우 모았다고 생각한 돈은 병원비, 카드값, 수리비, 갑작스러운 경조사비로 사라집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항아리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다면 그 물은 조용히 새어나가고 결국 항아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운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버는 힘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돈을 머물게 하는 집안의 기운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하고 들어온 재물이 머무는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쓰레기통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의 항아리 밑에 난 보이지 않는 구멍과 같습니다. 현관 가까이, 주방 한복판,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 또는 잠자는 방 안에 놓인 쓰레기통은 매일 조금씩 돈의 기운을 흩뜨리고 폭이 머무는 자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돈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노력은 쌓이는 듯 하다가 결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빚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걱정하는 분,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하루가 무거운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구멍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구멍을 막는 첫걸음이 바로 쓰레기통의 위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전에 먼저 새어나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온 복이 머물고 머문 복이 쌓이며 쌓인 복이 가족의 평안과 풍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그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유 없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문이 오래 닫혀있던 방에 들어갔을 때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거실, 바람이 잘 통하는 산길, 정갈하게 정리된 절, 마당에 서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의 차이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단순히 가족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건물이 아니라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재물과 복이 머무는 살아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탁한 기운이 오래 머물면 아무리 좋은 복이 들어오려 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탁기가 가장 쉽게 모이는 곳이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 오래된 포장지, 버려진 물건, 먼지와 냄새, 더 이상 쓰임을 다한 것들이 모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풍수의 관점에서는 생기를 잃은 것들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고 습하고 가라앉는 음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뚜껑 없이 열려있는 쓰레기통이나 오래 비우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집안에 맑은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주변 공간까지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처음에는 냄새 하나, 불쾌한 느낌 하나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돈의 흐름, 가족의 건강, 마음의 안정, 사람 사이의 말투와 관계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편안하기보다 짜증이 먼저 나고 가족끼리 별일 아닌 일로 자주 다투며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간 어딘가에 탁기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어물이 고이면 물길 전체가 흐려지듯 집안의 중요한 자리에 쓰레기통이 놓이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은 단순히 아무 곳에나 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탁기를 모으는 자리이며 잘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 두면 복의 길목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쓰레기통을 볼 때 단순한 청소 도구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집의 기운이 맑게 흐르는지 아니면 조용히 막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피해야 할 자리는 바로 현관문 가까이 또는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집 밖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며 재물과 기인, 새로운 기회와 좋은 인연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복의 관문입니다. 아침마다 가족이 세상으로 나가고 저녁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곳도 바로 현관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문 앞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맑은 향과 밝은 기운이 아니라 버려진 것들의 냄새와 딱한 기운이라면 그 복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문 앞에 썩은 음식물 봉지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리고 다시는 그 집을 편안하게 찾지 않게 됩니다. 재물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똥과 기에는 깨끗하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들어오지만 탁기가 먼저 막고 있는 문으로는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매달 계산을 해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은 있는 듯 했지만 큰 거래는 자꾸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을 살펴보니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 앞에 뚜껑 없는 큰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쓰레기통이었고 손님이 집에 와도 문을 열자마자 그 탁한 기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부부에게 저는 즉시 쓰레기통을 현관에서 치우고 문 앞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말했습니다. 현관 바닥을 닦고 신발을 정리하고 밝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어둡고 탁하면 좋은 인연도 돈의 흐름도 머물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가 먼저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자리를 비우십시오. 재물운을 부르는 첫걸음은 현관 앞에 닦기를 치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조심해야 할 자리는 바로 집의 중심부입니다. 풍수에서 집의 중심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다시 퍼져나가는 핵심 자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피가 온몸으로 맑게 돌고 중심이 바로 서야 몸 전체가 균형을 잃지 않듯이 집의 중심이 맑아야 가족의 건강과 재물, 관계와 일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자리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한 기운이 한쪽 구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버려진 음식물의 냄새, 오래된 물건의 무거운 기운, 또 이상 쓰임을 다한 것들이 내뿜는 음의 기운이 중심에서부터 거실로, 방으로, 주방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운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며 몸이 자주 무겁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고 자녀는 집중력이 흐려지며 가장은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집의 중심에 탁기가 자리 잡았을 때 생기는 흐름입니다. 집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전체의 벽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종이에 간단히 그려보십시오. 가로 길이의 가운데와 세로 길이의 가운데가 만나는 지점, 그곳이 대략적인 중심입니다. 아파트라면 보통 거실과 복도 또는 방들 사이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 중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방위를 따지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자주 지나가고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한가운데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중심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 쓰레기통, 오래된 박스, 버릴 물건, 냄새나는 봉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집의 심장을 맑게 비우는 순간 막혀있던 기운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을 바꾸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중심에서 탁기를 걷어내는 작은 행동이 가족의 평안과 풍요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리는 주방, 특히 싱크대 옆과 가스레인지 가까운 자리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을 기르고 하루의 기운을 회복시키며
집안의 재물운을 다시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로부터 밥 짓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집에는 복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방의 불은 가족의 생기와 재물의 불씨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주방은 동시에 매우 예민한 공간입니다.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강한 곳이고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는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불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이 두 기운이 가까이 있는 주방은 본래부터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냄새, 버려진 포장지와 오래된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을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예민하게 맞물려 있던 물과 불의 기운 사이에 탁한 기운이 끼어들어 주방 전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밥을 짓는 공간에 탁기가 쌓이면 그 기운은 음식에 스며들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가족끼리 짜증이 늘고 식탁에서 대화가 줄어들며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재물의 관점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방에 불은 들어온 재물을 키우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올라가야 할 재물의 기운이 탁기에 눌려 제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모이지 않고 월급을 받아도 곧바로 카드값, 병원비, 수리비,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수입은 있는데 남는 것이 없고 이번 달은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주방의 쓰레기통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싱크대 바로 옆, 조리대 아래 열린 공간, 가스레인지 가까운 곳에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주방은 가족의 복을 그려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딱한 기운을 가까이 두지 않는 곳, 그것이 재물의 불씨를 지키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리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내려앉으며 다음 날을 살아갈 기운을 다시 채우는 가장 섬세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의식이 쉬고 몸의 방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맑고 조용한 침실에서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탁한 기운이 머무는 침실에서 밤을 보내면 충분히 잔 것 같아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실 안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낮 동안 버려진 휴지, 포장지, 먼지, 음식 냄새가 밴 작은 쓰레기들이 밤새도록 침실 안에 머물며 딱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뚜껑이 없거나 오래 비우지 않은 쓰레기통은 잠자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방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잠이 깊지 않으며 아침에 몸이 무거운 정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건강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을 힘이 줄어듭니다. 재물운도 결국 사람의 기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면 돈을 모을 집중력도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도 약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침실이라면 영향은 더 깊어집니다. 두 사람이 쉬고 사랑을 회복해야 할 공간에 탁기가 쌓이면 대화가 줄어들고 작은 말에도 서운함이 커지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서서히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가능한 한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아주 작은 뚜껑 있는 통을 사용하고 잠들기 전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침대 옆이나 화장대 아래, 문 뒤쪽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밖으로 옮기십시오. 침실의 기운이 맑아져야 잠이 깊어지고, 잠이 깊어져야 몸과 마음이 살아나며, 그 살아난 기운이 다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쓰레기통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네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현관 가까운 자리, 둘째는 집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퍼지는 중심부, 셋째는 가족의 생명력과 재물의 불씨를 담당하는 주방과 싱크대 주변, 넷째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침실입니다. 이 네 곳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으며 탁한 기운이 단순히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중요한 흐름을 막고 재물과 건강, 가족의 평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 네 자리 중 한 곳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자리에서 치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막혀있던 기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통을 나쁜 자리에서 치웠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밀어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딱한 기운은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쓰고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닦기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풍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딱한 곳은 숨기고 맑은 곳은 드러나게 하라. 쓰레기통은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라 기의 흐름에서 벗어난 조용하고 가려진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를 넘어서 어디에 두어야 재물의 길이 막히지 않고 집안의 복이 오래 머물 수 있는지 그 올바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쓰레기통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쓰레기통은 집안의 주요 기운이 흐르는 길목에 두는 물건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조용히 모아두고 밖으로 내보내기 전까지 가두어두는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자리는 사람의 시선이 자주 닿지 않고 가족이 자주 오가는 동선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예를 들면 문이 달린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쪽, 다용도실의 구석, 베란다의 안쪽, 모서리, 세탁기 옆에 가려진 공간처럼 기의 흐름이 강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싱크대 아래에 둔다고 해도 반드시 문이 닫히는 수납장 아니어야 하며 주방 한가운데나 조리대 바로 옆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선 안 됩니다. 쓰레기통은 필요하지만 드러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마치 집안의 묵은 기운을 잠시 담아두는 작은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거실 한복판이나 현관 앞처럼 밝은 기운이 들어오고 퍼져야 할 자리에 놓이면 닦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집안 전체의 흐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구석지고 닫힌 공간에 두면 닦기는 한 곳에 모이고 다른 맑은 기운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닦기를 숨기고 청기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집안에서 보여야 할 것은 깨끗한 바닥, 밝은 현관, 정돈된 식탁, 편안한 침실이지 버려진 것들이 담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특히 복도, 거실 중앙, 식탁 옆, 침대 옆처럼 사람이 머물고 마음이 쉬는 자리에는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은 편리함만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두는 순간 그 편리함보다 더 큰 탁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걸음 더 걸어가서 버리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집안의 기운을 지키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깨끗하게 남겨둡니다. 오늘부터 쓰레기통의 자리를 정할 때는 눈에 잘 띄는가가 아니라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탁기는 흩어지게 두면
집 전체를 흐리지만 바르게 모아두면 더 이상 복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쓰레기통 배치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쓰레기통의 자리를 바로잡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었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이 늘 열려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밤새도록 집안에 머물며 똥 안쪽에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다면 닦기는 다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뚜껑 없는 쓰레기통은 집안에 열린 상처와 같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마다 그 안의 냄새와 무거운 기운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현관과 주방, 거실의 맑은 흐름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쓰레기를 놓은 뒤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닦기를 봉인하고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 일상의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쓰레기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먹고 쓰고 버린 것들은 그날의 묵은 기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밤새 집안에 두면 잠든 사이에도 탁한 기운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의 기운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저녁 4시 이전에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해가 완전히 깊어지기 전에 하루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오래된 기운을 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쓰레기통 자체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레기 봉투만 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통 안쪽에는 냄새와 습기, 보이지 않는 탁한 흔적이 계속 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쓰레기통을 깨끗한 물로 씻고 마지막에는 굵은 소금을 푼 물로 안쪽과 바깥쪽을 헹구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공간을 맑게 하는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금물로 씻은 뒤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두면 습한 기운이 다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뚜껑을 닫는 것, 밤새 쓰레기를 두지 않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소금물로 씻는 것만 지켜도 쓰레기통은 더 이상 집안의 복을 갉아먹는 물건이 아니라 탁기를 조용히 모았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도구가 됩니다. 재물운은 고장한 행동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쓰레기를 비우고 뚜껑을 닫고 정성스럽게 씻는 작은 습관 속에서 집안의 기운은 조금씩 맑아지고 그 맑아진 공간에 똥과 병안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쓰레기통을 올바른 자리로 옮겼다면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만 치우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탁한 기운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냄새가 배어있던 방을 환기해도 한동안 묵은 냄새가 남아있듯이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닦기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먼지와 얼룩을 치우고 바닥을 맑은 물로 닦아낸 뒤 굵은 소금을 한 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을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에 네모소리에 조금씩 뿌려 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묵은 기운과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소금을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소금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을 천천히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그 소금을 씨로 담아 집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을 다시 집 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닭기를 머금은 소금을 다시 집 안에 두는 것은 청한 기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외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흙이 있는 곳에 조심스럽게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빈자리에 맑은 기운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닭기가 빠져나간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면 다시 묵은 기운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유리컵에 신선한 물을 가득 담아 하루 동안 그 자리에 놓아두십시오. 물은 공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맑은 흐름을 다시 살려주는 힘을 가진 상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도 좋습니다. 초록식물은 살아있는 생기의 상징이며 그 자리에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담아 공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정화된 자리 앞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공간을 맑게 정화합니다. 탁한 기운은 모두 떠나고 맑은 기운과 복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안과 건강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창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깨끗이 닦는 손길, 굵은 소금 한 줌, 맑은 물 한 컵,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을 담아 행하면 공간은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통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집 안의 공간이 아무리 맑아져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늘 불평과 걱정,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의 위치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정렬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의 바닥을 닦듯이 마음속에 쌓인 묵은 감정도 매일 조금씩 비워내야 합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바로 걱정부터 붙잡지 말고 먼저 감사한 것 3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숨 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들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땀 흘린 농부의 손길, 음식을 준비한 가족의 정성,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애쓴 나 자신의 수고를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기운을 다시 살리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었고 부족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다시 고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끝을 감사로 다듬으며 마음의 탁기가 조금씩 씻겨 나가고 그 맑아진 마음은 다시 집안의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또한 조상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가족의 이름으로 밥을 나누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특별한 제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끔 조용히 마음속으로 조상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뿌리를 잊지 않는 집안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조상의 음덕은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와 같아서 그 뿌리가 깊을수록 가족의 재물운도 더 단단하게 받쳐집니다. 쓰레기통을 옮겨 공간에 닦기를 비우고 감사로 마음에 닦기를 비우십시오. 공간의 분수와 마음의 분수가 함께 맑아질 때 비로소 복은 들어와 오래 머물고 재물은 흩어지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4가지뿐입니다. 첫째, 현관과 집의 중심, 주방과 침실에 놓인 쓰레기통을 즉시 다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둘째, 쓰레기통이 오래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이 닦고 굵은 소금으로 24시간 청화한 뒤 그 소금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셋째, 비워진 자리에는 맑은 물 한 컵이나 작은 초록 화분을 놓아 새로운 청기와 생기를 불러들이십시오. 넷째, 매일 저녁 9시 이전의 쓰레기를 비워 하루 동안 쌓인 묵은 기운을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 4가지를 오늘부터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지금 바꾸겠다는 마음과 매일 이어가는 작은 정성뿐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변화는 언제나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쓰레기를 비우고 뚜껑을 닫고 공간을 깨끗하게 바라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고 현관을 열고 들어올 때 답답함이 줄어들며 가족의 말투와 분위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새어나가던 흐름이 서서히 멈추고 작은 기회와 좋은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집의 기운을 다시 정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옮기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30일 동안 같은 마음으로 반복하십시오. 작은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공간이 바뀌며 공간이 바뀌면 그 안에 사는 가족의 운도 함께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다시 맑아질 수 있고 막혀있던 재물의 길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분, 갚아야 할 빚 앞에서 밤마다 잠 못 이루었던 분, 아무리 애써도 삶이 제자리인 것 같다 지쳐있던 분들의 재물길이 오늘부터 조금씩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돈의 흐름은 시원하게 뚫리고 새어나가던 지출은 멈추며 들어오는 복은 오래 머물러 가족의 평안과 풍요로 쌓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고 부부 사이에는 따뜻한 말과 이해가 다시 살아나며 자녀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쓰레기통 하나를 옮기고 묵은 자리를 정화하고 매일 저녁 집 안에 닦기를 비워내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운을 새롭게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란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평안이 넘친다. 말에는 기운이 있고 확신에는 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부르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 돈이 모이지 않아 답답한 분, 가족의 평안을 위해 무엇이든 바꾸고 싶은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마다 재물의 문이 열리고 빚의 무게는 가벼워지며 건강과 사랑과 평안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이 한결 맑아지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